안녕하세요. 저는 나리 입시 컨설턴트이자 히든아이 입시 전문가 김지민입니다. 전국 유일한 과학고 영재고 전문 입시 컨설팅 히든아이에서 오상기 김승태 컨설턴트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상기 선생님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북 과학고등학교를 정규 6등으로 조기 졸업하고 카이스트와 연세대, 성균관대에 최초 합격한 입시 멘토입니다. 현재는 과학고 입시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컨설턴트입니다. 2018년도부터 관련 과학고에서 입시 전문으로 자소서 컨설팅, 합격자 배출도 많이 하셨던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김승태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과학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최초합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는 입학 우수 장학금, 전액 장학금이었어요. 이거 포함 8학기 모두 장학금 받고 다녔던 히든아이의 컨설턴트 김승태라고 합니다. 울산과학고 자소서 지도 첨삭으로 합격생들도 많이 만들어 오셨어요. 특히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한국화학올림피아드나 아니면 중등 과학올림피아드 수상도 하셨네요. 혹시 이런 경험들이 아이들 지도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등 과학올림피아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화학올림피아드는 고등학교 때 한 거긴 한데요. 이제 중학생 때도 한국 중학생화학대회라고 있어요. 이런 쪽에서 입상을 했었는데 중학생들이면 어느 정도 잘하는 학생들은 이 정도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지표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들이 잘 갖춰져 있다라는 점에서 아이들 지도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 올림피아드가 과학고나 영재고 진학에 네. 막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필수적이진 않죠. 필수적이진 않지만 아무래도 올림피아드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대회 입상이 객관적인 자료로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는 자기소개서에 직접 입상 경력을 적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꼭 준비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의 경험으로는 그런 대회들을 준비하면서 상위 과정들을 좀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올림피아드 경력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올림피아드를 따로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저희한테 질문을 하는데요. 과학고 입시를 하려면 올림피아드를 반드시 해야 되지 않냐? 입상을 해야 되지 않냐? 하지만 물론 하면 친구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분명 본인의 스펙을 자랑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올림피아드가 여러분한테는 100%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탐구 정신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역량이 무엇인지만 잘 전달할 수 있다면 과학고 입시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컨설턴트에 대한 내용들은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뷰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히든아이에서는 3가지 패키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로드맵 패키지, 두 번째는 자소서 패키지, 세 번째는 면접 패키지가 있습니다. 특히 로드맵 패키지는 학생의 진로와 입시 목표에 맞춰서 활동 스토리라인을 지도를 해드리는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승태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저한테 과학고 진학 관련해서 물어보러 이렇게 왔었어요. 단순하게 과학을 좋아하고 과학자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만 저한테 찾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어떤 것에 좀 더 관심이 있는지, 어떤 걸 더 좋아하는지, 어떤 꿈이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눠봤어요. 새로운 신약 같은 거를 개발을 해서 좀 사람들이 병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보고 싶다. 그러면 좀 생명과학이라던가 아니면 약 쪽에 관심이 있다면 좀 화학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같이 공부도 좀 지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또 가이드를 해주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 과학관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박물관에 한번 가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자. 아니면 같이 이런저런 책들을 읽어보자. 이런 식으로 막 가이드를 해줘서 과학고 자소서에 어떤 내용들을 쓰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이드하고 이제 실제로 합격까지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중학교 1학년 이후에도 단순히
내가 과학자가 되고 싶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이 학생이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싶은지 이것까지 좀 설정을 해주시는 거죠. 아, 네, 그렇죠. 이제 이 진로가 점점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학년별로도 설정을 해주신다. 이렇게 네. 알고 있겠습니다. 오상기 선생님께서는 로드맵 패키지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신가요? 저한테 왔던 학생 중에서 중3 1학기인데 자기가 과학부를 가고 싶다. 근데 지금까지 준비된 게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찾아오신 학생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생활 기록과 그 친구의 활동 기록, 그리고 동아리 기록들을 함께 읽어보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하면서 그 친구의 진로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학 분야에서도 기하, 도형과 그 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알고 있는 공식들을 한번 다 쓰고 증명을 해봐라. 그 증명을 한 것들을 다 모아서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중학교에서 주로 다루는 이제 증명 중에 피타고라스 정리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교과서에 나오는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이 한 2-3개밖에 없는데 한번 본인이 최대한 그 증명을 여러 개를 다 찾아봐라. 그리고 그걸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까지 하게 됐냐면 고등학교 내용에 나오는 극한을 이용을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까지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1, 중2 뿐만 아니라 중3 과학고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도 자신이 어떤 분야로 공부를 해야 되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신다면 저희의 로드맵 패키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자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활동도 아직 한 상태가 아닌 중학교 1학년 경우에는 진짜 와서 이 학생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초점을 맞춰서 진로 라인, 스토리 라인을 1, 2, 3학년 잡아주시는 거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학년, 2학년 때 활동한 게 있으시니까 그거를 가지고 3학년 때 이어서 본인만의 차별화된 활동을 만들 수 있도록 또 지도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소서 패키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계신가요? 우선 오상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학생이 했던 활동들과 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거기서 본인의 탐구 역량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도와주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예전에 자소서 패키지를 저와 함께 했던 학생 중에서 수수깡 다리를 만들어서 영재원에서 상을 받았던 학생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본인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왔는데요. 제가 읽었을 때는 단순히 다리가 몇 킬로그램까지 버틸 수 있고 몇 초를 버티고 그냥 상을 뭘 받았다. 이걸로만 500자를 채워서 저한테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과학고, 영재고, 입시에서 본인의 성과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있는 과학적 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자소서를 작성할 때 꼭 필요한 5가지 항목을 제가 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5가지 항목을 친구와 함께 채워보고 그거에 맞춰서 그 다리의 원리, 그리고 수습강 하나하나에 적용되는 힘의 크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힘의 합성과 그 다음에 뉴턴 법칙까지 이제 저와 함께 자소서를 만들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뭔가 자소서 딱 쓴다고 했을 때 되게 어려운 주제를 막 많이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과학고, 영재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제 최대한 어려운 주제로, 나만 알 수 있는 주제로 한다고 해서 작성을 하시잖아요. 근데 또 그것만은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조금 돋보이게 하려고 자기는 고등학교 과정, 심지어 대학교 과정까지 선행을 했고 자기는 알고 있다. 이렇게 자랑만 하는 자소서가 많은데요. 실제로 이걸 가지고 면접을 가게 되면 면접관님들도 이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질문을, 꼬리 질문 한 2-3개 던져보십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결국 그 다음부터는 답변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학생에게 악영향만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했던 활동이나 탐구 역량에 대해서 정확한 원리를 알고 자신만의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수수깡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소재를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자소서를 쓸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김승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아이들의 자소서를 지도를 하고 계실까요? 좀 어려운 개념을 알고 있다. 그런 걸 어필하고 싶어서 완충용액이라는 걸 주제로 들고 온 학생이 있었어요. 완충용액이 화투 내용이거든요. 화투 내용인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런 지식을 뽐내고 싶어가지고 자기소개서 안에 완충용액이란 무엇인지, 산염기란 무엇인지, 완충용량이란 무엇인지 거의 교과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그냥
적어 놨어요. 나 알고 있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적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이 학생이 내가 어떤 걸 탐구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탐구를 하면서 어떻게 탐구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또 어떤 능력을 선보일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 이렇게 자기소개서 적어온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이 입학사정관님들 혹은 면접관님들, 이 과학부의 선생님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좀 위주로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학교 친구들이 사실 내가 이거 안다, 저거 안다 해서 막 자소서에 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도 면접에서 또 들통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이의 수준에 맞게 또 지도를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이런 질문 많아요. 수학과 과학을 얼마나 잘해야 우리 아이가 과학부나 영재고에 진학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내신에 B가 있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 나오면 잘 나올수록 좋은 거 맞습니다. 실제로 그게 본인이 열심히 했다라는 성과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뭐 B가 하나 있어서 나는 과학을 못 쓴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도 B를 하나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B를 가지고 제가 왜 그 과목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그 과목의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어필을 해서 결론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뭐 모든 과목이 B를 받고 그다음 수학과 모두 다 B, C 이런 식으로 맞으시면 사실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북과학고등학교 기준으로 1차 전형이 서류와 소집 면접에서의 점수를 합산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서류가 부족하다고 해서 탈락인 게 아니라 서류의 부족함을 충분히 소집 면접에서 어필을 통해서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자기소개서나 오히려 면접 때 내가 이렇게 교과 역량은 부족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이런 질문들도 있어요. 우리 학교, 우리 아이의 중학교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근데 어떻게 친구들의 차별화된 활동을 뽑아낼 수 있죠? 답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오시면 무엇보다도 한번 주변에 있는 과학관을 한번 가보라고 합니다. 과학 체험교실, 실험교실, 탐구교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이제 상설 전시랑 체험 전시 같은 것들도 엄청 많고요. 과천과학관에 제가 또 오늘 들어가 봤는데요. 전시 연계 개인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회절격자로 보는 무지개 세상, 당일치기 비행기 과학여행, 태양빛은 어떻게 전기를 만들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꼭 이제 과천과학관을 가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 과학관들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렇게 체험 프로그램을 했다 해서 끝내시면 안 되고 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에 나의 호기심과 탐구심으로 어떠한 활동을 더 했다까지 이어나가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과학관에서 하는 활동들을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활동 아니면 나의 동기를 차라리 계기를 뽑아내고 그거를 남은 활동으로 풀어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과학 관련 유튜브들이 엄청 많은데 그것들을 보면서 봤다 해서 끝내시면 안 되고 이것을 계기로 어떠한 것을 더 찾아봤다 라던가 어떠한 실험이나 활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더 나아가면 차별화된 자기만의 주제를 뽑을 수 있겠죠. 한마디로 과학관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주변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소재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계기나 활동을 만들어내자. 다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 남은 활동을 더 뽑아내자.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오상희 선생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실 과학 관련 활동 이런 것들 인터넷에 많이 검색을 하십니다. 대부분 나오는 것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사실 과학고에 준비하면서 그 분야를 예를 들어 생명과학 분야를 준비를 한다. 그러면 DNA 추출 실험을 했습니다. 라고 적는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다만 그 실험을 한 것에서 그친다면 면접관들이 봤을 때 그 학생만의 차별점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냐면 최근에 이슈가 되는 그런 반도체 칩 그것을 이제 DNA와 접목을 시켜서 DNA의 염기 서열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기술들을 본인이 조사를 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면접에서 어필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과 다 똑같이 그냥 활동을 했다 해서 그치면 안 되고,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무엇을 했는지를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활동,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적인 활동들 기회, 그리고 그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이해하는 것까지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좀 다뤄주시는 부분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단순히 저희가 작성에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본인 그 학생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까지 저희가 이 패키지를 진행하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